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간 이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최동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간 이식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뇌사자 간이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1994년에 아산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연 한 1000회 이상의 간이식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존율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1년 생존율이 한 90% 이상 되고요. 3년 생존율도 한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굉장히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말기 간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의 기능 때문에 간 부전에 빠진 환자들의 아주 획기적인 치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간 이식 현황은 생체 간 이식하고 뇌사자 간이식을 다 합친 건가요? 그냥 합친 겁니다. 예. 그러면 생체 간이식하고 뇌사자 간이식하고 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건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체 간이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여자가 혈연 관계, 우리가 보통 혈연 관계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공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뇌사자 간이식은 뇌사자가 이제 기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다른 거고요. 생체 간이식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생체 간이식은 의료진과 환자가 수술 날짜라든지 그런 시기를 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유자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한 60% 정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주로 오른쪽 간을 주는데 그러니까 공유자한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 간이식은 뇌사자가 주기 때문에 공유자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제 받는 사람이 항상 나쁜 상태에서 주로 많이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태가 나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태에서 받으니까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받으면 간이식의 예후가 좀 더 안 좋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맞게 이식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식을 받는 사람은 네. 받을 수 있는 어떤 연령대가 네. 제한이 있습니까? 네, 물론 다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한 60세에서 70세 이상 되면은 그 여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주로 이제 60세,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 혈연 관계든 지인이든 네. 이 간을 줄 때 네. 멀쩡한 그렇죠.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의 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환자분도 중요하지만 네. 또 본인의 건강이나 기증자의 건강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여자 수술도 굉장히 크거든요. 오른쪽 간을 자른다는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아주 좀 나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그래도 아직까지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는 분의 지방간을 잘 확인하고 주는 사람이 이제 간 부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만 없다 그러면은 주로 젊은 사람한테 간 이식을 그러니까 공유자가 되는 게 좋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지방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조절한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이식을 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들도 네. 줄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줄 수는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C형 간염 환자들 치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C형 간염 환자들을 간을 치료해서 주는 경우도 이렇게 증례보고 같은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식의 경우에도 보통 천천히 누군가에게 받을 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네. 응급으로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나요? 주로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로 응급입니까? 주로 왜냐하면 뇌사자 간이식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그런데 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같은 것 때문에 간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간이식 말고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해야 되고 응급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뇌사자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생체로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뇌사자로 간이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뇌사자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응급으로 간이식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간 이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생체 간 이식의 비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 이 생체 간 이식의 경우에 얘기하신 어떤 그런 공여자의 주는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려는 마음도 좀 걱정이 돼서 못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큰 그게 서구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나 이제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공여자가 많이 생체 간이식의 경우 줄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0%가 생체 간이식인데 이런 서구나 일본 같은 데서는 거의 생체 간이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근데 뇌사자가 많습니다. 일본은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은 뇌사자가 굉장히 많아서 굳이 생체 간이식을 하지 않아도 뇌사자 간이식을 많이 해서 그런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제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뇌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체 간이식 수준도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전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존율이나 아니면 합병증 같은 걸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체 간이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이렇게 누군가 환자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네. 본인은 혈액형이 달라서 네, 또 네.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혈액형도 달라도 되는지 네. 꼭 같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전적으로는 혈액형이 같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에도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전처치를 많이 잘 하고 적절한 약물을 쓰면은 그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간이식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간암 환자가 병원 한 군데에다가 뇌사자 간이식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한 군데에만 등록을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은 중앙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 기증본부에서 그 모든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등록하게 되면 그 응급도에 따라서 모든 환자들이 공평하게 장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큰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일정 병원에만 등록을 해야지 장기 이식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에다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간이식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좀 생각을 하실 때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간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뇌사자 간이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적인 정서가 뇌사자가 좀 늘어나야 많은 분들이 조금 간이식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간이식 자체도 기존에 잘 관리를 하면 좀 더 좋은 상태에서 간이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간이식을 받아야 예후도 좋고 예를 들면 간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 간이식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이식도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